안녕하세요. 새 동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흥미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에 혼자 있는지에 대한 것이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행성은 화성입니다. 만약 나사와 일론 머스크가 성공한다면 2030년까지 화성에 인간이 존재할 것입니다. 흑기사 위성 음모론은 최근 인기를 얻고 있으며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지구 주위의 극궤도에 신비한 외계 우주선이 있으며 나사는 그 존재와 기원을 비밀로 유지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이 이론은 서로 관련이 없는 다양한 이야기를 하나의 중요한 내러티브로 결합합니다. STS-88 임무 중 촬영된 사진은 일부 사람들이 블랙나이트 위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하는데 나사는 우주 쓰레기 이미지로 분류합니다. UFO 음모론자들에 따르면 그것은 약 1만 3천 년 동안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외계 기원의 인공위성입니다. 위성 이론과 관련된 가장 초기의 단서는 주로 신비한 무선 신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1998년 STS-88 임무 중 나사는 지구 궤도를 따라 지구 위를 떠다니는 신비한 검은 물체를 보여주는 일련의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유명한 발명가 니콜라 테슬라가 우주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한 신호를 감지한 18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테슬라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무선 신호를 발견하고 심지어 이 신호가 지적인 외계 문명에서 올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우주 저널리스트 제임스 오버그는 우주 임무 중 잃어버린 열 담요의 파편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과학자들이 매료된 것들 중 하나는 FRB 신호입니다. 그들은 우주의 모든 종류의 것들을 집어들고 조작자들은 그것들에 익숙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2018년 과학자들조차 경악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패턴을 가진 신비하고 강력한 전파 신호가 있었습니다. 이 FRB 신호들은 우주의 깊은 곳으로부터 온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러나 정확히 어디에서 왔는지는 여전히 큰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일부는 신호들이 우리와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발달된 생명체로부터 온 것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이것들이 수천 년 전에 태어난 어린 중성자 별들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이것이 깜빡이는 신호를 만드는지는 완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구 역사상 거의 모든 주요 문명과 선진 문명은 단일체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화성에도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비한 행성의 일부 나사 사진에서 단일체가 눈에 띄기 때문에 부자연스럽게 직립하고 직사각형 모양으로 거기에 놓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것을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와 비교했습니다. 이것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것이 외계인이 남긴 것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984년 2월 3일 우주왕복선 챌린저 미션 STS-41B가 시작되어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우주 순간 중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브루스 맥캔들리스 2세라는 이름의 우주 비행사가 최초로 무선으로 우주 유영을 하는 동안 지구 위를 자유롭게 떠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브루스는 STS-41B의 사령관인 벤스 브랜스와 함께 나사의 우주 비행사 그룹 5의 일원이었습니다. 이 임무가 그토록 특별했던 것은 2월 7일과 2월 9일 브루스가 그의 동료 로버트 스튜어트가 우주왕복선과 아무런 연결도 없이 우주로 모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인 기동 부대라는 장치를 사용하여 이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MMU의 크기는 너비가 84cm, 깊이가 71cm, 높이가 127cm였습니다. 그것은 질소로 채워진 두 개의 탱크가 있는 알루미늄 프레임을 가지고 있었고 케블라로 쌓여 있었습니다. 이 추진체는 6시간 이상 우주 유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제공했죠. 브루스와 로버트는 우주 유영 동안 우주 왕복선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을 여러 번 여행했으며 그동안 그들과 우주 왕복선은 우주를 통해 거의 29,000km의 놀라운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셔틀 안에서 나머지 승무원들은 그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감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너무 멀리 떠내려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다행히도 벤스는 우주 왕복선을 조정하여 그들을 따라잡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우주 비행사들을 우주 왕복선의 페이로드 베이로 다시 끌어들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손잡이를 사용하여 셔틀을 잡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주에 무한히 떠 있다는 생각은 완전히 오싹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구상에서 미로에 갇히는 것은 충분히 무섭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화성에서 일어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1971년에 발견된 균열 시스템인 발레스 마리니스라고 불리는 화성의 서쪽 가장자리에 위치한 밤의 미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지층은 어리둥절하고 불안할 정도로 깊은 계곡이 있는 복잡한 미로와 같은 지역입니다. 고대의 화산 활동으로 조작된 것으로 생각되죠.
최근에 한 다큐멘터리는 태양에 가까운 이웃 행성인 금성에 대한 흥미로운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금성이 잠재적으로 외계 생명체의 숨겨진 기지 또는 나사의 비밀 전초 기지 역할을 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매우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금성의 울퉁불퉁한 표면에 있는 신비로운 구조를 묘사하는 이미지로 이는 지적인 생명체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나사는 항상 금성을 극심한 열과 강력한 바람으로 인해 태양계에서 가장 적대적인 환경 중 하나로 만드는 황량한 장소로 묘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다큐멘터리는 나사가 공개한 이미지와 일본 우주선에서 촬영한 영상을 결합하여 금성의 완벽한 직사각형 구조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큐멘터리의 내레이터는 거의 논의되지 않은 금성의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본질을 지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비밀주의가 고의적이라고 생각하죠. 나사에 따르면 금성은 한때 잠재적으로 지구와 같은 행성이었지만 극심한 온실 효과로 인해 납을 녹일 수 있을 만큼 뜨거운 온도로 오늘날과 같은 황량한 세계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성에는 생명체가 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금성의 하얀 분화구에서 구조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들은 그들의 대칭성과 고상한 자연을 감안할 때 그 뒤에 지능적인 설계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구조물이 금성이 생명체에게 더 친절했을 수 있는 과거의 잔해일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또한 금성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성은 비밀 기지의 잠재적인 이상적인 위치로 간주되어 이 이웃 행성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더합니다. 미국 나사의 우주비행사 스토리 머스그레이브 박사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이 뱀이라고 부르는 우주에서 이상한 물체를 2번 봤다고 주장합니다. 그에 따르면 이것은 우주에서 수영하는 2m 길이의 뱀장어처럼 보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분리된 우주선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총 6번의 우주비행을 했고 5번의 우주왕복선 임무를 수행한 유일한 우주비행사였습니다. 그에게 UFO를 본 적이 있냐고 물었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우주에 다른 생명체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는 그는 아마 1억 년 이상 존재했고 우리가 그것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진보된 존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모든 생물 중에서 이 자이언트 크랩 중 하나가 가장 이상해야 합니다. 이것이 고질라 크기의 괴물 같은 개가 화성에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2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개이거나 파레이돌리아 현상, 우리가 모든 것을 친숙한 모양으로 돌리는 심령 현상, 이것은 아마도 특이한 암석 형성일 것입니다. 2002년 9월 아마추어 천문학자 빌 영은 처음에는 지구 궤도를 도는 새로운 소행성처럼 보이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분석 결과 J552223이라는 이름의 이 천체는 평범한 소행성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소행성 센터의 과학자들은 이것의 특이한 궤도가 인간에서 기원했음을 시사한다고 빠르게 결론 내렸습니다. 연구진들은 이 천체의 기원을 알아내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고 2002년 4월 이 천체가 지구와 비슷한 경로로 태양 궤도를 돌았던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이것은 원래 1971년 2월에 지구 궤도를 벗어난 것으로 밝혀졌죠. 애리조나 대학의 또 다른 과학자 팀은 흥미로운 단서를 발견했는데 이것은 흰색 산화 티타늄 페인트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것은 아폴로 미션 시대의 세턴 V 로켓의 3번째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세턴 V 로켓은 아폴로 우주 비행사를 달에 쏘아 올리고 스카이랩 우주 정거장을 지구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SIVB로 알려진 3번째 단계는 길이가 약 18m였습니다. 아폴로 우주선을 발사한 후 SIVB는 일시적으로 지구 궤도를 돌다가 재점화되어 하드웨어를 달 궤도에 올려보낼 예정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지구 주위의 특이한 궤도에 진입하게 되었고 이는 원래 외계의 무언가로부터 왔다는 이론을 뒷받침합니다. 2016년과 2017년에 큐리오시티 탐사선은 포탄을 보여주는 사진을 여러 장 찍었다고 합니다. 모든 화성인을 전멸시킨 핵전쟁은 아마도 너무 억지스럽게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무엇일까요? 나사 자체에 따르면 그것은 완벽하게 둥근 모양을 가진 조약돌일 뿐입니다. 창어 4호 임무의 일부인 중국의 유투2 달 탐사선이 달의 신비한 뒷면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탐사선은 낮잠을 준비하던 중 분화구에서 주변의 달 표면과 색이 크게 다른 이상한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과학팀의 한 구성원이 탐사선의 메인 카메라를 통해 작은 분화구를 발견하고 즉시 달 과학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특이한 발견에 매료된 연구원들은 더 서쪽으로 이동하려던 탐사선의 원래 계획을 잠시 접어두고 대신 신비한 물질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U22는 조심스럽게 분화구에 접근하여 수수께끼의 물질에 집중했고 그 결과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물질이 젤 같고 특이한 색깔을 띈다고 설명했지만 당분간 세부 사항을 비밀에 붙였습니다. 임무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연구원들은 이 물질이 운석 충돌로 인해 녹은 유리일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지만 명확한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중국 우주국은 창어 4호 임무가 지구에서 숨겨져 있는 달 뒷면의 미스터리를 계속 밝히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만약 정부가 믿는다면 UFO가 카메라에 잡힌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UFO가 지구에 존재하고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프로젝트 블루북이라고 불리는 UFO에 대한 일련의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UFO가 인간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UFO를 철저히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1952년의 공식 문서에 따르면 UFO는 12,618건의 UFO 보고서를 모았을 것인데 대부분은 잘못된 식별 정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구름, 별 또는 항공기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설명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된 비율은 적었습니다. 한 이야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비디오 영상은 결국 삭제된 아폴로 11호 달 탐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일부는 이것이 프로젝트에서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비디오 자료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은 달에 있는 생명체의 비디오 영상이 컴퓨터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헬렌 스미스라는 스위스 여성은 1894년에 이미 화성에 가본 적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환상에서 붉은 행성을 보았고 화성에 주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자체 추진 차량을 운전하는 외계인과 상호작용했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본 것을 설명하기 위해 그녀는 자신이 본 외계인과 방문한 장소를 포함하여 여러 그림을 그렸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이야기를 믿습니까? 2017년 영국의 외계인 사냥꾼 존 크레딕은 나사의 생방송 중 신비한 물체를 발견했다고 주장한 후 방송이 갑자기 몇 초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생방송을 시청해온 존은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 물체는 처음에는 작아 보이더니 커지는 데 약 25초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는 이 목격이 외계 생명체의 증거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인간이 그렇게 높은 고도에서 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도 처음이 아닙니다. 2016년에도 지구 대기권 바로 위에서 물체가 관측되면서 ISS 방송이 중단되는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나사는 생방송 중단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건 모두 경찰 측은 기술적 결함으로 인한 중단이었으며 고의적인 은폐 시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이것을 의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라이브 방송의 기술적 결함 및 중단은 드문 일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방송이 계속되었다면 나사는 중단의 원인을 파악하고 평소와 같이 방송을 진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화성의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당연히 어딘가에 UFO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실제로 추락한 UFO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실제로 UFO라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어떤 사람들은 원반 모양의 물체가 단지 모래나 우주 파편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쪽이든 확실히 조사해야 할 놀라운 발견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화성에서 촬영된 특정 사진이 UFO 애호가와 외계 생명체를 믿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분석된 이미지는 일부 사람들로 하여금 드레스를 입은 인간형 형체가 바위가 많은 노두에 서서 감시소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흥미로운 영상은 심지어 땅 위에 가벼운 줄무늬가 이 수수께끼 같은 형체의 집으로 추정되는 통로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큐리오시티 탐사선이 같은 날, 특히 2015년 5월 30일에 촬영한 다른 사진들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로버의 오른쪽 내비게이션 카메라를 사용하여 약간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이미지는 프레임에 로버의 바퀴 일부를 드러냈습니다. 이를 통해 규모에 대한 감각을 가질 수 있었고 인간형 화성 거주자가 실제한다면 도약돌만큼 높을 것임을 나타냅니다. 얼굴, 창포자충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물체에서 얼굴을 보는 경향이 있는 현상입니다. 화성에서 발견된 다음 얼굴은 얼굴 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감지되었습니다. 달의 남극에서 발견된 얼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얼굴처럼 보이는 분화구이거나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물체입니다.
달에 사는 존재들의 이야기를 말하는 여러 문화도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들은 거대한 생명체임에 틀림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종종 우리의 마음속에 실제로는 그곳에 있지 않은 형태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달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얼굴을 형성하는 달 표면의 분화구와 그림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976년 바이킹 1호와 바이킹 2호가 화성 사진을 찍기 위해 출발했을 때 그들은 꽤 무서운 사진을 돌려보냈습니다. 사실 사이도니아 지역의 표면 아래에 얼굴이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화성에는 눈에 보이는 생명체가 없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과거 문명의 증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화성의 바다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나사에 따르면 그것은 단지 빛과 그림자일 뿐 우리가 그것을 얼굴이라고 상상했다고 합니다. 인기 있는 이론은 화성이 모든 외계 생명체의 은신처라는 것이지만 숨겨진 문명이 있다면 그들은 어디에 거주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이 수수께끼를 풀었다고 믿습니다. 문도 데스코노 시도라는 유튜버는 2016년에 붉은 행성 표면에 3개의 거대한 탑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테라 메리디아니의 화성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탑은 일부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기원했다고 믿게 만드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발견은 외계인 사냥꾼들이 희망하는 발견이라고 주장하는 것들, 즉 화성의 성벽 도시와 마을의 잔해에 추가됩니다. 그러나 화성 표면을 탐사하는 탐사 로봇을 활발히 보유하고 있는 나사 과학자들은 이러한 주장을 단순한 암석 형성이라고 일축합니다. 그들은 이 현상이 파레이돌리아 때문이라고 하는데, 파레이돌리아는 뇌가 눈을 속여 얼굴과 같은 익숙한 물체를 패턴으로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몇몇 과학자들에 따르면 화성의 풍경에 메시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모스부호는 1836년에 발명된 이래로 다른 어떤 통신수단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화성이 우리와 의사소통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스부호와 같은 메시지는 과학자들이 하갈 모래 언덕이라고 부르는 화성 북극 아래 영역에 새겨진 일련의 복잡한 점과 대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지적 생명체에 의해 만들어졌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단순히 고대 분화구의 충돌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항상 천국의 물리적 위치는 하늘에 있고 지옥은 우리 아래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견해를 따른다면 그것은 천사들이 하늘에도 존재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사의 생방송 중 신비한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우리 은하와 우주의 거대한 크기를 감안할 때 지구보다 훨씬 위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밝은 점으로 보이는 천사를 확대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항공기나 우주선의 날개가 아닌 날개로 보이는 것을 보고 입을 벌리게 될 것입니다. 날개는 인간형 형체에 붙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진짜 천사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디에서 왔을까요? 여러분은 아마도 우리가 이 목록에 있는 UFO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길 바랐을 것입니다. 비록 나사와 다른 우주기관들은 외계 생명체의 목격을 확인한 적이 없지만 1996년에 UFO 테더 사건이라고 불리는 실험이 있었고 이것은 오늘날에도 매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순간은 긴 철사에 묶인 위성을 우주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우주왕복선 임무인 75차 우주수송 임무 동안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게 철사가 부러져서 모든 잔해들이 우주를 떠돌았습니다. 비록 이 비디오는 너무 명확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빛나는 것들이 보기 위해 온 수백 개의 UFO라고 믿습니다. 공식적인 보고에 따르면 이것은 얼음 결정체, 번개, 섬광 또는 잔해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것들이 앞뒤로 날아다니는 UFO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음 사진은 사람들이 화성에서 외계 생명체나 인어를 만났다고 주장한 후 얼마 전에 입소문을 탔을 것입니다. 스피릿이라는 탐사 로버가 이 사진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나사에 따르면 그것은 약 8km 떨어진 언덕이 내려다 보이는 암석일 뿐입니다. 스미스 구름은 아칼라 자리에 위치한 놀라운 수소가스 구름입니다. 1963년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천문학 학생인 게일 비거 스미스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도움으로 전파 천문학자들은 스미스 구름의 질량이 적어도 우리 태양의 100만 배에 달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것은 9,800광년의 길이와 3,300광년의 너비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구름은 지구에서 36,000광년에서 45,000광년 사이에 있으며 이는 보름달 지름의 약 20배입니다. 그 크기에도 불구하고 구름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섬뜩한 것은 구름이 우리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구름이 약 2700만 년 후에 페르세우스 8의 특정 지점에서 우리 은하와 합쳐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 충돌은 별 형성의 폭발을 촉발하거나 중성수소의 슈퍼버블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200만 개의 태양을 생성하기에 충분한 가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온갖 종류의 기상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먼지 악마라고 불리는 화성의 카메라에 나타나는 현상을 포착했습니다. 화성은 가뭄으로 악명이 높지만 때때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회오리 바람이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표면을 가로질러 수백 미터를 뻗을 수 있습니다. 그들 중 하나는 644m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2006년 임무 중 우주왕복선 아틀란티스의 승무원은 우주왕복선 근처에서 삼각형 형태로 떠있는 3개의 신비한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한 승무원은 그 물체가 이전에 우주왕복선의 외부에서 본 적이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카메라가 3개의 구체에 초점을 맞췄을 때 지상관제소의 해설자들은 그것들을 카메라 렌즈에서 반사된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승무원들은 덜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고 서너 개의 물체를 보았다고 확인했습니다. 미확인 비행 물체가 다양한 사례에서 관찰되었으며 나사는 설명할 수 없는 항공현상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영상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우리가 외계의 존재를 관찰하고 있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너무 모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주를 탐험할 때 외계 생명체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불안합니다.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강하게 끌어당겨서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공간입니다. 이 설명으로 여러분은 지구가 그런 구멍으로 빨려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블랙홀은 얼마나 클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이것이 엄청나게 클 수 있고 사실 너무 커서 1000억 개 이상의 태양이 하나의 구멍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블랙홀은 TON618이라고 불리고 질량은 우리 태양의 660억 배입니다. 과학자들은 더 큰 블랙홀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이것을 연구하느라 바쁩니다. 2022년 화성 표면에서 정말 기괴한 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간과되었을 것이지만 곧 그들은 바위가 특이한 모양과 비정상적으로 매끄러운 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암석의 형성을 화성에 한때 물이 있었다는 사실에 기인하며 수십억 년 전에 액체 상태의 물에 의해 비단처럼 매끄러운 모양의 조각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 나사의 퍼서비어런스 탐사선이 착륙하는 동안 파편이 착륙 지점 전체에 흩어져 있었고 그 중에는 이상한 물질 공도 있었습니다. 나사는 이것이 극한의 온도로부터 우주선을 보호하기 위해 열 담요에 자주 사용되는 다크론 넷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화성에서 발견된 미확인 생명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는 이 특이한 공이 탐사선의 랜딩 기어가 근처에서 충돌했기 때문에 발생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화성이 우리에게 그토록 무서운 이유 중 하나는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전에 화성을 걸었고 나사가 그것을 숨길 것이라는 생각은 훨씬 더 무섭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믿어야 한다면 1979년 화성에서 6명의 다른 직원과 함께 2명의 남자가 보호복을 입은 것을 본 제키라는 전직 나사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화성에 비밀 우주 임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정말 사실이라면 왜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겠습니까? 캘리포니아의 나사 연구센터에서 인터뷰 중에 촬영된 이 이전에 공개되지 않은 이미지는 외계인 사냥꾼들 사이에서 격렬한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의도치 않게 이 사진이 전시된 것은 나사가 지구와 달의 지적인 외계인을 찾아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종교적, 사회적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이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오랜 믿음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도중 관찰력이 뛰어난 시청자들은 책상 위에 놓인 이 흥미로운 이미지를 발견했습니다. 음모론자들에 따르면 탁자 위의 이미지는 자연적 형성물이나 달의 암석과 명백히 구별되는 명확한 기하학적 모양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용감한 나사 직원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진을 보이게 했다고 제안했습니다. 2012년 처음 공개된 이래 이 사진들은 계속해서 토론을 불러일으키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기자 피라미드의 기원에 관한 이론 중 하나는 외계인에 의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화성에서 피라미드가 발견되었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이 피라미드는 거의 완벽해 보이며 다른 폐허로 둘러싸였을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가 아니라면 아마도 평범한 암석일 것입니다. 아폴로 14호 임무에서 찍은 사진이 그 안에 포착된 신비한 푸른 빛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진은 태양이 지평선 아래에 있는 야외에서 촬영되었기 때문에 렌즈 플레어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달 착륙선 조종사인 에드가 미첼은 임종을 앞두고 익명의 지인에게 아폴로 임무가 이 수수께끼 같은 푸른 빛에 의해 면밀히 모니터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것들을 직접 보았고 그것들이 렌즈 플레어가 아니라고 진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 탑승한 우주 비행사들은 지구 표면 너머에서 지구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리한 지점에서 그들은 지상 관측을 벗어난 현상을 목격합니다. 2021년 9월 ISS에 탑승한 우주 비행사 토마스 페스케와 안드레아스 모겐센은 유럽 상공을 비추는 선명한 푸른 빛을 관측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뇌우에서 번개가 위로 솟아올라 성층권을 관통할 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폴로 14호 사진에 있는 청색광 존재와 에드가 미첼의 증언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지구에서만 모노리스가 신비롭게 장소에 나타나다가 신비롭게 다시 사라지는 많은 목격담이 있습니다. 뉴스를 만든 것은 몇 년 동안 유타 사막의 외딴 곳에 있었던 모노리스였습니다. 이 모노리스에 대한 큰 의문은 그들이 누가 그리고 왜 이것을 그곳에 두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2001년 영화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따르면 모노리스는 인류 진화를 일으키기 위해 외계인들에 의해 내려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노리스는 지구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화성에서도 약 90m 높이의 것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화성의 달에서 발견되는 암석인 포보스 모노리스입니다. 이 모노리스는 스팅리 분화구 근처에 위치해 있고 여러분은 심지어 그림자도 볼 수 있을 정도로 큽니다. 이 모노리스의 발견은 많은 사람들을 그것이 무엇일 수 있는지 또는 누가 그것을 그곳에 두었는지 매우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지금까지 화성에서 발견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다음 사진을 믿어야 한다면 화성에서도 동물떼가 발견되었습니다. 특정 좌표는 화성의 이 지역으로 연결되며 소떼와 같은 형태입니다. 이 인물이나 구조물은 길이가 약 200m이고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1969년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은 아폴로 11호에서 달에 발을 디딘 최초의 인간의 역사를 썼습니다. 하지만 1972년 아폴로 17호는 역사상 마지막 달 탐사 임무가 되었고 그 이후로 우리는 달에 귀환하지 않았습니다. 아폴로 18호, 19호, 20호에 대한 계획은 예산 제약으로 인해 결국 보류되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전직 미 공군 직원인 윌리엄 러틀리지는 아폴로 20호라고 불리는 소련과 미국의 극비 임무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아폴로 20호는 1976년 8월 16일 착륙하여 지구의 시야에서 영원히 숨겨져 있는 달의 반대편에 있는 충돌 지점인 델포르테 분화구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 임무의 주요 목적은 1971년 아폴로 15호 승무원이 처음 발견한 외계 우주선을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윌리엄의 설명에 따르면 우주 비행사들은 고대 달의 도시를 탐험했을 뿐만 아니라 외계 우주선에 탑승하기도 했습니다. 우주선 내부에서 다양한 외계 장치를 회수하고 사망한 외계인 조종사 한 명을 달 착륙선으로 데려와 우주의 모나리자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윌리엄은 더 나아가 운석 충돌 밀도에 대한 분석이 달의 도시와 우주선이 약 15억 년 동안 존재해왔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때 화성에 고대 문명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진이 영국의 신비한 스톤헨지와 유사한 마스헨지라고 불리는 것으로 출판되었을 때 마스헨지는 그 종류의 유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피라미드와 같은 구조물과 유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석조층을 만든 지적 생명체를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순전히 우연의 일치일까요? 역사적인 아폴로 16호 임무 중 승무원들은 잠시 미확인 비행물체를 만나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주 비행사 존 영, 토마스 매팅리, 찰스 듀크는 달 탐사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귀환할 때 특이한 물체의 약 4초 분량의 비디오 장면을 포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6mm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된 이 영상은 UFO가 달 근처에 있다가 카메라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잠깐 보여주었습니다. 카메라가 다시 한번 물체에 초점을 맞췄을 때 그것은 다시 나타났습니다. 외계인 애호가들은 흥분했지만 나사는 문제의 물체가 외계 UFO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2015년
TB145로도 알려진 두개골 모양의 소행성은 지름이 약 650m인 잠재적으로 위험한 물체로 알려진 소행성입니다. 2015년 10월 이것이 처음으로 레이더에 잡혔고 지구를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할로윈인 2018년에 다시 그렇게 했습니다. 천문학자들에 따르면 이 섬뜩한 소행성은 다행히 지구로부터 약 4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소행성은 스푸키라는 별명이 붙여졌고 과학자들은 이것이 죽은 혜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것은 여전히 우주에서 관찰된 것 중 가장 소름 끼치는 하나입니다. 큐리오시티 탐사선 무인 차량이 매일 조사를 하던 중 어느 날 커다란 출입구처럼 보이는 신비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것이 지하사회로 가는 관문이거나 다른 세계로 가는 관문이라는 이론이 빠르게 돌았습니다. 조각된 출입구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의심스러워 보이는 동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나사가 화성 탐사선 큐리오시티를 담은 새로운 사진을 공개하면서 음모론자들이 크게 흥분했습니다. 생명체의 흔적을 찾기 위해 현재 붉은 행성을 탐사하고 있는 이 탐사체는 우주선을 수리하는 인간 노동자를 묘사하는 듯한 이미지를 포착했습니다. 이것은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다른 생명체가 아닌 인간의 생명체도 존재하는지에 대한 논쟁입니다. 정부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진 속 그림자는 흐트러진 머리, 헬멧의 부재, 공기 탱크와 방호복의 존재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남성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이러한 추측은 게리 맥키넌이 외계인 장교의 존재를 암시하는 기밀 문서를 발견한 후 제기된 주장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회의론자들은 큐리오시티 로버가 화성에 있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대신 지구에 있는 인간에 의해 유지되고 관리된다고 말합니다. 2019년 언론은 화성의 밝은 빛을 보여주는 사진에 열광했습니다. 그렇다면 붉은 행성에 생명체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신호일까요? 그러나 화성에서 빛이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14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죠. 나사는 태양의 바위에 반사되는 것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믿습니까? 1991년 9월 15일 STS-48 임무 중 존 크레이튼 선장이 지휘하는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는 지구 표면에서 거의 560km 상공에 있었습니다. 승무원은 대기 연구를 위한 위성 배치를 포함하여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죠. 하지만 이 임무를 더 흥미롭게 만든 것은 접시 같은 우주선으로 묘사된 UFO와 접촉했다는 보고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우주왕복선은 임무 중 특정 지점에서 설명할 수 없는 물체에 둘러싸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우주 비행사 중 한 명은 외계 우주선이 자신들을 쫓고 있다고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통신이 두절되었고 우주 비행사가 자신이 관측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 재빨리 개인 채널로 전환했다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외에도 우주 비행사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할 수 있나요? 지구상의 거미는 충분히 소름 끼칩니다. 그러나 이 다음 사진을 믿는다면 거미는 화성에서도 발견되었을 것입니다. 마스 레코네이션스 오비터는 2018년에 이 이미지를 캡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 화성에는 실제로 거미가 배회하지 않습니다. 겨울이 봄으로 바뀌는 표면 아래에 이산화탄소 얼음이 따뜻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방출이 차단되고 제트기로 폭발하기 전에 압력이 형성됩니다. 때로는 어두운 먼지와 바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모든 것이 거미 같은 줄무늬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별들은 생명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운이라고도 불리는 우주의 가스와 먼지가 있는 지역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결국 죽을 때까지 수백만 년에서 수십억 년 동안 계속해서 타버립니다. 이것은 모든 별들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최근에 죽었지만 좀비처럼 갑자기 다시 살아난 별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2019년 7월 3개의 좀비별이 발견되었고 과학자들은 이제 이것이 새로운 종류의 초신성이었을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초신성은 별의 폭발이고 이것들은 인간의 우주에서 본 가장 큰 폭발입니다. 이 특별한 초신성으로 과학자들은 이 폭발이 이미 폭발하기 시작한 백색 외성의 일부를 남겼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세웁니다. 이 현상은 현재로서는 답이 없는 많은 새로운 질문들을 제기했습니다. 나사의 용감한 탐사선 큐리오시티가 최근 화성의 황량한 풍경에서 신비한 발견을 했습니다. 2023년 4월 1일 돌출부나 가시로 덮인 것처럼 보이는 바위를 보여주는 사진이 촬영되었습니다. 이 독특한 구조는 약 154km 너비의 거대한 게일 분화구에 기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5억 년에서 38억 년 사이로 추정되는 게일 분화구는 한때 거대한 호수가 있었으나 지금은 말라버린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2011년 11월 화성의 먼 과거에 물이 있었다는 증거 때문에 큐리오시티 탐사선을 이 분화구로 보냈습니다. 이 탐사선은 화성의 기후와 지질학을 연구하고 미래의 화성 탐사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나사의 발견을 물고기 뼈나 웅장한 가뭄비 나무의 가지에 비유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복잡한 형성이 지구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것에 대해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과학자들은 화성의 복잡한 대기에 이는마다 구멍이 뚫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붉은 행성에 부족한 물 공급을 우주로 보낼 것입니다. 가장 수수께끼 같은 것은 화성이 너무 차가워 대기에 수증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덕분에 과학자들은 화성이 태양에 가까워짐에 따라 2년마다 수증기가 구멍을 쉽게 통과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과거의 고대 신화를 닮은 신비한 붉은 행성 화성에서 인상적인 암석을 관찰합니다. 박물관에 소장된 예술작품으로 착각할 뻔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흥미로운 현상은 나사의 화성 탐사선 오퍼튜니티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이 암석은 지혜의 신 나부라는 이름의 아시리아 신과 비교됩니다. 고대 아시리아인들이 우주를 여행하고 심지어 화성까지 여행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된 방법을 가지고 있었으며 불후의 예술품을 남겼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비슷한 신을 염두에 둔 외계 생명체가 화성 표면에서 이것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당신의 생각을 알려주십시오. 그들이 새로운 행성을 발견한다면 과학자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물이 있을 가능성입니다. 결국 물은 생명의 열쇠입니다. 놀랍게도 화성에는 한때 물이 있었습니다. 그 이상으로 그것은 우리만큼 크거나 어쩌면 더 큰 바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성은 이제 건조해졌지만 계곡의 올챙이와 물고기의 잔해처럼 보이는 것과 같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화성에 물이 있다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에 그곳에서 살고 싶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동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동영상을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